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제를 풀어보면서 파이썬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결해 볼 예제는 쿠팡 파트너스 API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인데요.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딕셔너리라는 개념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나 블로그를 하게 된다면 제휴 마케팅이라는 것을 접하게 될 텐데요. 쿠팡 파트너스는 그런 제휴 마케팅 서비스의 가장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생성한 링크를 블로그나 워드프레스에 게재를 해두면 방문자들이 그 링크를 클릭해서 상품을 구매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수수료가 발생하는 그런 수익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쿠팡 파트너스를 하기 위해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API라는 것을 반드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API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오면 이렇게 어떤 데이터 형태로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쿠팡 데이터라는 변수에 이 지금 쿠팡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저장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데이터형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서가 뜨는데요. 여기 위키독스 이것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리스트는 지난 예제 때 한번 배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딕셔너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쭉 내려보시면 딕셔너리가 어떤 형태로 작성이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스몰 딕셔너리라는 변수에 이렇게 중괄호를 쳐서 저장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어떤 리스트나 데이터형과는 조금 모습이 다릅니다. 좀 더 내려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키값과 value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family라는 변수에 이와 같은 딕셔너리 데이터를 저장을 했습니다. 이게 따옴표로 두 개의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키값이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것을 valu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family라는 딕셔너리에 keys, 키값을 모두 가져온다면 여기 앞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mom, dad, baby가 되겠죠. 그리고 value는 이 키값에 각각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mom이라는 데이터에 kim이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value 값만을 취하면 김, 최, 최, 김, 최, 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제를 풀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단계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상품명과 상품 이미지 링크를 먼저 선별해 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명은 이제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미지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상품명과 상품 이미지 링크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쿠팡 데이터라는 변수를 먼저 쓰고요. 여기서 이제 딕셔너리에서 value 값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 중괄호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랜딩 URL이라는 키값에 이와 같은 value가 들어있고요. 프로덕트 데이터에 또 이 리스트, 여기 리스트 대괄호, 보라색 대괄호가 네, 여기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데이터에 들어있는 값이 우리가 원하는 상품 정보라는 것이죠. 한번 코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로덕트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다른 변수에다가 따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천트 리스트
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머천트 리스트라는 변수에는 이 값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리스트 값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리스트에서 보면은 여기 딕셔너리가 또 들어가 있죠. 딕셔너리 하나, 딕셔너리 둘, 그리고 딕셔너리 셋. 네, 이렇게 해서 10개가 들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개의 데이터를 추출해 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하나의 딕셔너리씩 표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윌즈 전자레인지 터치식 20리터 라는 이름이 있고요. 이미지 다운로드 링크도 여기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딕셔너리 데이터가 리스트에 총 10개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은 먼저 이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서 그 꺼낸 데이터에서 이 프로덕트 네임과 프로덕트 이미지 링크 이것을 선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예제 때 그렇게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오는 것은 포문으로 쓴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폼은 어떤 임의의 변수를 쓰고요. in merchant list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이 딕셔너리들이 하나씩 이제 a라는 변수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하나의 딕셔너리가 이제 a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a에다가 다시 우리는 프로덕트 네임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프로덕트 네임을 하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링크를 또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원소가 계속 나와서 이 값이 최신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과 값을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시 저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또 다른 변수를 세워서 우리가 빈 리스트에다가 다시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명을 저장할 공간을 이렇게 따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미지 링크를 저장할 리스트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값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파이썬 리스트 요소 추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위키독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네, 여기 보시면은 append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원소가 추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A라는 리스트는 1, 2, 3, 4, 5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6을 추가하면 여기 순서대로 뒤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append 여기 밑에도 append라는 메소드를 써서 각각 상품명과 상품 이미지 주소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프로덕트 네임과 프로덕트 이미지는 이 하나의 딕셔너리에서 하나씩 뽑아 오기 때문에 이 머천트 리스트에 이 상품명이 저장되는 순서와 이 머천트 이미지 리스트에 저장되는 이미지 링크의 순서가 정확하게 매치가 됩니다. 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품명과 상품 URL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이미지를 우리가 다운로드 해야 되겠죠.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는데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URL 이미지 다운로드. 네,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이렇게 이런 티스토리 글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셔도 되고 이렇게 스택 오버플로우 해외 사이트의 내용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금 보기가 어렵네요. 이건 닫아보고 이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URL 라이브러리 리퀘스트라는 모듈을 사용하고요. 거기에 있는 URL 리트리브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 URL을 쓰고요. 여기에 그 파일명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위에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복사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복사가 안 되네요. URL 라이브러리 리퀘스트 URL 리트리브. 네, 요걸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요거 머천트 이미지 리스트.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URL 주소를 이제 여기다가 URL 주소를 넣고, 그리고 어떤 파일명 이미지 png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었죠. 근데 문제는 여기 머천트 이미지 변수에 들어가 있는 것도 역시 리스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포문으로 써야 됩니다. 이번에는 포0인 렌즈 함수를 통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렌즈 머천트 이미지 이렇게 쓰고, 이렇게 또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0이 아니라 뭐 어떤 변수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째 이렇게 쓰면은 이제 머천트 이미지 여기 있는 리스트 개수만큼 이제 이 포문이 돌아가면서 첫 번째 원소부터 차례대로 그 URL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미지 png라는 그 파일명으로 현재 이 위치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는데요. 문제는 여기 image.png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계속 지금 머천트 이미지 URL 리스트는 계속 그 포문에 의해서 최신화가 되는데, 이 이미지가 계속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덮어 써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나온 URL 링크 이미지만 다운로드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지 명도 하나씩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 네 번째 이미지 해가지고 10번째 이미지까지 이렇게 뒤에 숫자로 구분을 하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fstring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한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출력 str 값 출력 조정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문자열과 변수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자는 이렇게 프린트 함수로 평범하게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내려가 보면 fstring을 사용해서 변수, 그러니까 포문에 의해서 변하는 변수와 문자를 동시에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first name에 john이라는 스트링 형식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john을 hello john 그냥 표시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fstring을 이용해서 변수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first name에는 꼭 john이 아니더라도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값을 이렇게 반영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이 fstr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fstring 이렇게 치고요. 여기에 i 값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0부터
이 머천트 이미지, 이 리스트의 그 원소 개수 -1까지 여기에 i에 차례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중복이 없이 이미지가 생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한번 이미지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이렇게 이미지 0번부터 이미지 9번까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이미지가 다운로드 받아졌죠? 네,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상품명도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겠죠. 프린트 fstring 상품명은 이런 식으로 머천트 리스트 i.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첫 번째 상품명, 두 번째 상품명, 세 번째 상품명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출력이 되겠죠.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10가지의 상품명이 자동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파이썬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한번 파이썬을 공부해야 되는지 조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씩 그냥 개념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좀 더 머리에 잘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3가지 예제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번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엽적인 그냥 코딩 규칙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파이썬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한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만약에 혼자 공부하실 수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 과정을 혼자 스스로 하기 어렵다 혹은 좀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을 좀 여러 가지 만들어 보고 싶은데 내가 혼자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파이썬으로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 만들기 이 강의를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수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1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그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바탕으로 제작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강의를 수강하시면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셨을 때 제가 홍보도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무료강의 수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파이썬 학습에 날개를 다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